자, 그 다음에 factored form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factored form이 뭐냐는 정의가 있습니다. expression that alternate between and or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nd 연산, 보통 이제 2레벨 expression이면은 and 연산 다음에 or 연산이 오거나 아니면 or 연산이 앞에 오고 그 뒤에 and 연산을 하는 게이트가 하나 오거나 이런 식이 2레벨이죠. 그러니까 sum of product나 product of sum 이것이 이제 2레벨 회로인데 factored form은 그 2레벨이 중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nd or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서로 교대하면서 나타나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쭉 패스를 따라가 보면은 AND 게이트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R 게이트 나오고 AND 게이트 나오고 OR 게이트 나오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OR 게이트 나오고 AND 게이트 나오고 OR 게이트 나오고 AND 게이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다른 게이트들이 계속 나타나든지 이런 식이죠. 다른 말로는 sum of product of sum of product of sum of product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x라고 하는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 있는데요. 보면 이 전체 식은 이제 OR죠. OR 오퍼레이터가 제일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그 OR 게이트 OR 오퍼레이터의 왼쪽은 보면은 AND 오퍼레이터로 또 크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AND 오퍼레이터로 연결된 두 개 각각의 내부를 또 들어가 보면은 또 OR로 또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안은 또 AND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AND, OR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쪽도 남아있는 쪽도 보면은 이제 OR 밑에 OR 밑에 여기는 이제 또 OR가 OR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OR 밑에 AND가 있고 AND 아래 또 OR로 연결되어 있고 그 OR 아래 또 이거는 이제 리터럴 하나고 나머지 한쪽은 또 AND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AND로 연결된 한쪽은 또 OR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AND, OR, AND, OR 교대로 나타납니다. 자, 위에 이 부분을 이 X라고 하는 출력 함수, X라는 함수를 이 팩터드 폼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다시 그 2레벨 익스프레션의 시퀀스로 한번 풀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최상위 레벨 X는 자, 이걸 2레벨로 쓰면은 이렇게 sum of product로 나타나겠죠. F1 and F2 or F3 and F4고 그래서 F1은 다시 또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sum of product F2도 또 sum of product F3도 sum of product F4는 이것도 일종의 sum of product죠. 예. 그러니까 sum of product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F2인 경우에는 F5가 또 나오는데 F5도 sum of product 해서 여기 이제 리터럴의 수를 세보면요. 자, 여기 X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풀어서 썼을 경우에는 리터럴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개가 더 붙어서 여덟 개고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총 1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드 폼을 그 2레벨 익스프레션의 시퀀스로 풀어서 썼더니 리터럴 개수가 18개가 됐는데 자, 이 x를 그대로 우리가 구현할 수는 없죠. 2레벨로. 예.
그래서 이거의 그 멀티레벨로 구현했을 때의 코스트는 이렇게 투 레벨로 풀어서 썼을 때가 이제 정확한 어떤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토드 폼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투 레벨 익스프레션들의 시퀀스로 우리가 다시 환산해서 봤을 때의 총 리터럴의 개수를 세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의 리터럴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멀티레벨 심플리피케이션을 그럼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2레벨 심플리피케이션, 2레벨 최적화에서는 K맵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그 퀸 매크로스키의 태뷸러 메소드라고 하는 더 일반적이고 더 이제 자동화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멀티레벨에서는 그러한 K맵이라든지 뭐 퀸 매크로스키 방법과 같은 어떤 최적을 보장하는 방식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옵티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유일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준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레벨 최적화에서는 그때그때마다 그 응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하냐를 보고 최적화의 방향이 결정되고 최적화하는 방법도 이것이 최적화된 회로다라고 보장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냥 조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회로의 최적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데까지 한다 이런 뜻이 보통 되죠. 예. 어쨌거나 여기서 그래도 회로의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멀티레벨에서는 게이트들 간에 연결하는 와이어의 개수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도 Complexity of a Circuit Realization 회로 구현의 복잡도는 related to the number of internal connection 내부에 연결하는 와이어의 number of wire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number of wire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number of fan인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력 게이트, 각각 게이트의 입력의 개수의 합이 그 게이트들의 fan인의 총합이 결국은 회로 안에 와이어의 개수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레벨을 나타내는 팩토드 폼을 2레벨 회로의 시퀀스로 풀어서 썼을 때의 넘버 오브 리터럴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멀티레벨 회로에서의 복잡도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는 이제 게이트의 팬인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거의 유사한 척도로 그 리터럴의 개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리터럴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투레벨 익스프레션의 시퀀스로 팩토드 폼을 풀어서 놓고 봤을 때의 그 리터럴의 총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리터럴의 개수 외에도 최적화의 기준이 뭐 게이트의 개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크리티컬 패스의 넘버 오브 레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뭐
그 넘버 오브 레벨 이걸 줄이려고 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면적의 복잡도를 게이트의 수로 따져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다양한 최적화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저가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앞서서 언급한 대로 획일화된 한 가지 최저가를 보장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리스틱 어프로치를 쓰게 되는데요. 경험에 의해서 또 직관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냥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휴리스틱 어프로치를 쓴다고 할 때는 최적화된 수학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에서 휴리스틱을 쓴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개가 이런 멀티레벨 논리 최적화와 같이 하나의 정해진 정형화된 방식이 존재 안 한다라는 뜻이 보통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멀티레벨 논리 최적화에서는 휴리스틱 어프로치를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에 열거된 한 5가지 정도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선택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적용을 합니다. 언제까지 적용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휴리스틱에 의한 기준으로 나오고요. 어떤 연산을 먼저 적용할 거냐 또는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전부 휴리스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이런 디컴포지션을 몇 번 한 다음에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substitution과 팩토링을 몇 번 하고 다시 또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러다가 또 컬랩싱을 어떤 부분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 5가지 디컴포지션, 익스트랙션, 팩토링, substitution, 컬랩싱 연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디컴포지션은 입력으로 들어온 한 개의 불린 익스프레션을 여러 개의 불린 익스프레션의 집합으로 쪼개는 걸 이야기합니다. 싱글 불린 익스프레션을 여러 개의 새로운 불린 익스프레션의 집합으로 쪼개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에 불린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ABCO와 ABDO와 A바, B바, C바, O와 C바, D바, B바, C바, D바라고 되어 있는 이 불린 익스프레션이 있는데요. 이 불린 익스프레션은 2레벨로 표현된 거죠. 이 2레벨로 표현된 걸 그대로 지금 구현했을 때는 리터럴에 12개가 되고 게이트가 5개가 되죠. 비용이. 얘를 이제 변형을 해서 자, 일단 여기서 이제 F에서 AB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C바, D바가 공통이니까 이제 묶어내고요. 예, 이렇게 묶어낸 다음에 다시 이걸 자세히 보면은 C바 and D바는 C와 D의 바 드모로간 법칙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A바와 B바는 또 역시 드모로간 법칙에 의해서 A and B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색 부분하고 보라색 부분이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처럼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X는 AB고 Y는 CO와 D가 되는 거죠. 자, 이 오른쪽이 이제 그 디컴포지션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식은 주어진 식이고요. 이 왼쪽에 주어진 식을 여러 개의 서브 함수로 디컴포지션을 한 결과 오른쪽의 식이 됐는데 오른쪽의 식에서 비용은 리터럴 개수가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리터럴이 되고요. 게이트는 5개로서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터럴의 수에서 12개에서 8개로 획기적으로 줄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확연히 왼쪽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대비가 되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비용 면에서 이제 작아졌지만 한 가지 이제 손해본 부분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크리티컬 패스가 길어졌습니다. 게이트가 하나, 요거 버블은 인버터거든요. 요거 인버터도 하나의 게이트라고 봤을 때 두 개, 세 개, 네 개, 4레벨이에요. 4레벨. 크리티컬 패스가 4레벨이고 왼쪽은 당연히 이제 2레벨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게이트 딜레이는 늘어나고 면적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컴포지션은 한 개의 불린 익스프레션을 여러 개의 불린 익스프레션으로 쪼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트랙션은 뭐냐면 여러 개의 함수들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여러 개의 함수들에서 공통된 부분을 추출해내서 그것을 서브 익스프레션으로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익스트랙션입니다. 자, 아까 디컴포지션은 한 개가 들어와서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눠진 거고요. 익스트랙션은 여러 개의 함수가 들어와서 거기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이 주어진 함수예요. 이미 멀티레벨로 이제 멀티레벨 회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F가 있고 G가 있고 H가 있는데요. 자, 요 F하고 G하고 H에서 공통된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A와 B가 서로 공통된 부분이고요. C and D가 공통된 부분입니다. F하고 G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A와 B고 F하고 H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C and D. 이런 서브 익스프레션들을 마구마구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따로따로 함수별로 따로따로 안 쓰고 공유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아래 그 A와 B 부분이 이렇게 같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 and D가 이렇게 같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겠다는 거죠. 공유해서 오른쪽과 같이 A와 B를 X라고 하고요. C and D를 Y라고 해가지고 식을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 G하고 H하고 F하고를 XY를 이용해서 XY를 이제 공통된 부분으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뽑아냈는데 뽑아내서 구현을 해서 여기에 이제 회로도를 새로 그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리터럴 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게이트의 수가 두 개 더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링은 뭐냐면요. 입력으로 2레벨 폼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레벨로 변화시키는 연산이 팩토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ubstitution하고는 좀 다르죠. 네. substitution은 한 개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쪼개는 건데 팩토링은 2레벨 함수가 하나 들어와서 그를 멀티레벨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역시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서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F가 있는데요. F 함수가 있죠. 이 F 함수에서 공통된 부분을 이제 추출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식에서 이제 A를 뽑아냅니다. A, CO와 D. 그 다음에 B를 뽑아내고 또 CO와 D, O와 E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CO와 D를 또 뽑아낼 수가 있죠. CO와 D 해서 AO와 B 하고 E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자 보시면은 최상위 이게는 이제 썸이죠. 썸으로 되어 있고 썸으로 된 부분 중에서 지금 오른쪽은 이고 왼쪽은 또 AND로 연결되어 있고요. AND로 연결된 거 안에는 또 OR로 연결되어 있어요. 3단이 되는 거죠. 회로가 이미. 예. 그래서 AO와 B, CO와 D를 X하고 Y라고 이렇게 따로 뽑아내서
식으로 이제 멀티 레벨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팩토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터럴의 개수가 9개에서 7개로 줄어들고 게이트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팩토링을 했을 때 그 코스트가 꼭 준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레벨을 멀티레벨로 바꾸는 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ubstitution은 여러 개의 함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아까 그 최저가 방법 중에 extraction은 공통된 거를 찾아내는 거였는데 서브 익스프레션을 찾아내는 거죠. 서브 익스프레션을. 근데 substitution은 서브 익스프레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아예 포함시켜 버리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라는 함수를 표현하는데 g라는 함수의 출력을 통째로 활용하는 거죠. 네. Substituting a function f into a function function g into a function f. g라는 펑션을 f라는 펑션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사용해버린다 이런 말이죠. re-express f in terms of g. f를 g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f가 a'c와 bc가 있고요. g는 a'와 bc라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함수죠. f하고 g는. 독립적으로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살펴보니 f를 g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는 그대로 있어요. g는 변화가 없고 f만 바뀌는데 g가 f의 일부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리터럴의 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 리터럴이고 게이트가 5개. 그리고 입력에서 출력까지 레벨은 이제 2고요. 그런 게 함수가 이제 2개의 함수가 이런 비용을 총 가지고 있는데 G를 이용해서 이제 F를 표현을 했더니 총 리터럴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리터럴이고 게이트 숫자 4개로 비용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벨은 하나 증가한 걸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G를 대입을 해보면요. A' 플러스 BC and A와 C 이걸 한번 풀어보시면은 G를 대입해서 풀어보시면은 A'A와 A'C와 ABC와 BC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없어지죠, 식이. 그리고 ABC와 BC는 합쳐지면 이제 ABC가 사라지고요. 남는 게 요 식만 남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왼쪽에 있는 F식하고 같아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F는 보시면은 리터럴 4개인데 오른쪽에 F는 리터럴 3개로 리터럴 비용이 하나 줄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7 리터럴에서 6 리터럴로 줄어든 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substitution이다. 그리고 컬랩싱이 있는데요. 컬랩싱은 substitution의 반대예요. 예.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식을. 앞에서 이렇게 2개가 주어진 거에서 F에다가 그 G가 나타나는데 그 G를 대입을 해서 다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면 이렇게 2레벨 로직으로 만들어집니다. 컬랩싱은 한마디로 멀티레벨을 2레벨로 만드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duce the number of level of logic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지금 배운 기법이 한 5가지 됩니다. 팩토링, substitution, collapsing, 그리고 extraction, decomposition. 이 5개 말고도 이제 더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보면 컬랩싱은 멀티레벨로 만드는 게 아니라 투레벨로 도로 내리는 건데요. 이거가 어떻게 멀티레벨 최적화에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전체 그 멀티레벨 회로가 있을 때 이 멀티레벨 회로 전체 중에 일부분만 잘라내가지고 컬랩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2레벨의 입력으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컬랩싱을 뺀 나머지 연산들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뭐 팩토링 해서 멀티레벨로 만들고 서브스티튜션 해서 만들어진 멀티레벨들을 함수들을 서로 이렇게 입출력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뭐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또 복잡한 2레벨을 단순한 여러 개의 2레벨 멀티레벨로 뭐 분할하고 이런 걸 막 해서 이제 복잡한 멀티레벨이 나왔어요. 아주 복잡한 멀티레벨 회로가 일단 구성이 된 다음에 그 회로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2레벨로 갑자기 이제 그 어떤 부분만 컬랩싱을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앞에서 했던 디컴포지션과 서브스티션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랜덤하게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최적화된 회로로 이렇게 변형이 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컬랩싱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두 개의 회로가 있는데요. 퀴즈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왼쪽은 2레벨 회로고 오른쪽은 이제 멀티레벨로 변형된 회로죠. 사실상 이제 함수의 값은 동일합니다. 둘 다 f 함수인데요. 자, 먼저 리터럴의 개수면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이 리터럴이 9개가 되고요. 오른쪽은 자, 이것을 리터럴을 여기서 그냥 세면 안 되고 2레벨 함수의 집합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f는 a and x와 e and y 이렇게 먼저 한번 분리를 해보고요. x는 b, c, o와 d 그 다음에 y는 a', o와 b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리터럴의 수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의 수 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게이트 5개고요. 오른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게이트 6개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레벨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2레벨은 레벨이 2죠. 근데 멀티 레벨은 하나, 둘, 셋, 넷, 4단계가 됩니다. 무려.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보면은 리터럴 수는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도 늘어나고 게이트도 늘어나서 멀티 레벨은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회로를 합성할 때 제약 조건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든 게이트의 입력을 2개 이하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3 인풋은 안 된다. 4 인풋도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면은 오른쪽이 feasible한 해결 방법이고 왼쪽은 구현 불가능한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게이트의 팬인을 2로 제한했다면은 2레벨로서는 회로를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멀티레벨로 변형해야만 회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제약 조건 때문에 멀티레벨로 가야만 하는 경우고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넘버 오브 리터럴, 넘버 오브 게이트, 넘버 오브 레벨을 줄이는 이러한 오브젝티브보다는 만족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더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우리가 원하는 최종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퀴즈 2번이죠. 자, 여기 F1, F2, F3가 있는데 이것을
팩토링을 해봐라. 다시 말해서 멀티 레벨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A, B, D를 공통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D, C, CO와 E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공통된 걸 찾아야 되는데요. A가 공통이고 그래서 A를 묶어내면은 A를 묶어내면 CD와 B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B가 이제 공통인데 B를 묶어내면은 CO와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 레벨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팩토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B가 ACD는 그냥 두고요. B만 뽑아내서 묶을 수도 있습니다. CO와 BEO와 AEO와 D 이렇게 팩토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3는 일단 앞에 거는 A로 묶으면요. CO와 D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로 묶어낼 수가 있죠. CO와 역시 D이네요. 자, 한 번 더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CO와 D가 공통텀이기 때문에 묶어내면은 CO와 DE가 있고 그 다음에 A 괄호하고 AO와 B 이렇게 해서 팩토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주어진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를 AND OR NOT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그리고 가장 간단한 불리식으로 만들어라. 이때 간단하다는 것의 기준은 미니멈 넘버 오브 리터럴 또 fewest 게이트 게이트의 수하고 리터럴의 수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떠한 논리 게이트를 써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인버터들을 서로 상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상쇄를 이렇게 하고 이 인버터는 지우고 여기 A 바로 가고 여기에 인버터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이제 A 바만 달고 여기에 인버터를 안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인버터는 짝으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 요거하고 처음에 두 개를 요거를 지우기 위해서 짝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서로 없애는 거죠. 여기서도 짝을 두 개를 만들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요 A 바로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단 두 개를 버블을 넣고 여기도 두 개를 버블을 넣어서 이렇게 지우고 요거 두 개의 버블이 B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블이 남아 있는 거죠. 얘네들은 서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쪽이 낸드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여기의 식이 A and B의 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OR 게이트인데 입력 쪽에 버블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낸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거랑 A 하고 AND를 하는 거죠. 지금 AND 게이트가 되고 그 O와 A, B 바하고 B하고
여기에 B바가 됐군요. 네. 이렇게 엔드가 되는데 요거 이제 풀어보시면은 A바와 B바의 A바와 A바와 B바의 B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다시 풀면은 A바와 A바 B바 그 다음에 이쪽은 A바 B바와 B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필요 없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바하고 B바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 and B의 NAND 이렇게 되겠죠. NAND 회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것은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 우리가 멀티레벨 최적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멀티레벨 최적화가 왜 필요한가? 투레벨 최적화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멀티레벨 최적화에는 최적화의 기준도 다양하고 최적화의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통은 멀티레벨 최적화할 때는 팩토링, 디컴포지션, 서브스트랙션, 서브스티튜션, 컬랩싱 등의 오퍼레이션들을 조합해서 나름대로 휴리스틱을 만들어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